하루에 2주 과정을 몰아서 공부했다라는. 네. 7월 말까지도 점수가 정말 안 나와. 동차로 하는 게 맞나? 6월 달부터 피치를 올려야 된다라는 네. 말씀이신 거죠? 5, 6월 강의는 스킵을 했고 한 60점 이상이 나오기에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 시험이 정말 여유롭게 하면 한도 끝도 없고, 자기한테 효과가 좋았던 걸 차례대로 나열을 해 보신다면 언제부터 합격 점수가 나왔나요? 한 문제를 1분 안에 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안녕하세요. 저는 바른부동산 중개의 강현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바른부동산 중개 이민호입니다. 두 분 다 34회 공인중개사 시험 최종 합격자이시잖아요. 예. 강현민 씨는 재작년에 1차를 합격하고 작년에 직장 다니면서 2차를 합격한 케이스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민호 씨는 작년에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5월 달부터 네. 동차로 지금 시작해서 합격한 케이스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 6월 달에는 무엇을 하고 계셨나요? 6월 달엔 주말만 했고요. 예. 그전에는 직장 생활만 하시다가 네. 이제 시작해보자 하는 게 이제 6월 달에 2차를 그렇죠. 시작해보자라고 네. 하신 거잖아요. 5월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짜여진 커리큘럼이 있는데 한 8주 과정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커리큘럼이 2주 기본 강의를 듣고 남는 시간에 그 2주에 대한 문제풀이를 하고. 그럼 지금 얘기 들어보면은 이민우 씨는 작년 6월에도 하루에 2주 과정을 몰아서 공부했다라는 네. 말씀이신 거예요?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1, 2차를 동차로 하셨기 때문에. 네, 네. 반면에 작년에 강현민 씨는 2차만 하는 거였는데 직장 다니면서 공부 안 하다가 6월 달에 이제 주말에 이제 슬슬 이제 시작해볼까라고 이제 네. 작년 이맘때쯤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도 이제 민우님이랑 유사하게 공부할 때는 그 한 과목을 다 끝내고 그 다음에 또 다음 과목으로 넘어갔어요. 강현민 씨는 그 재작년에 1차를 시험을 봤었고 예. 2차도 그때 응시는 했었었나요? 그렇죠. 작년 6월에 이맘때쯤 딱 2차를 공부를 시작할 때 합격에 대한 어떤 확신이나 그런 게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아, 제가 모의고사를 정말 풀었는데 7월 말까지도 점수가 정말 안 나와요. 대략 평균이 몇 점 정도 하세요? 한 50점대? 50점대? 네, 40점대? 뭐 이래서 너무 당황해서 음. 그 다음서부터 이게 안 되겠다, 점수가 안 되겠다, 떨어지겠다 해서 회사에 이야기를 하고 이제 전업 수험생으로 돌아가는 상황이었죠. 이민우 씨는 이제 동차 준비를 6월 달에 엄청나게 이제 몰아서 공부를 했을 텐데 처음에 봤을 때는 이게 무슨 소린가 싶거든요. 맞아요. 아마 6월 달에 그러셨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그때 동차로 하는 게 맞나, 동차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8월까지만 이걸 계속 돌려보자 라는 생각으로 했고, 저는 문제풀이를 10월에 했거든요. 근데 시험 보기 하루 전까지 합격에 대한 자신은 없었습니다. 민우님은 하루 공부 시간 15시간이라고 하면 저는 한 전업할 때 한 8시간, 9시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맘때쯤 6월에 이제 막 시작하시거나 아니면 공부하고 계시는 직장인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6월 달에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 같나요? 그러니까 9월달, 10월달처럼 정말 집중력 있게 공부를 해야 되고 여유롭지 않고 예전 같은 시험이 아니어서, 그래서 만약에 방법을 한다면 자기의 본인의 그 지금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있는지 좀 먼저 자기를 잘 알아야 한다. 그 말은 곧 모의고사 점수가 그걸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내 현황을 알기 위해서는 모의고사 한번 봐서 예. 과연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그렇죠. 먼저 파악하고 예. 9월, 10월에 피치를 올리는 것처럼 6월 달부터 피치를 올려야 예. 된다라는 예.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예. 제가 7월달에 점수가 모의고사가 안 나왔어요 정말. 그래서 야 이거 떨어질 수 있겠다 해서 이렇게 말하고 전업수험생으로 돌아간 거였거든요. 그게 아니었다면 저는 떨어졌죠. 왜냐면 7월달 모의고사를 제가 안 봤다면 계속 그 상태로 유지됐을 텐데, 그러면 저는 떨어졌다고 생각해요. 아마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동차 준비생 아니면 아직까지 점수가 별로 안 나오는 동차 준비생을 대변하셔서 지금 앉아 계신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시기에 그럼 어떻게 지금 하는 게 나을까요? 공부를? 저는 선택이 없었고요. 그냥 무조건
회독하는 방법밖에 없었고 일단 이론을 먼저 한번 빠르게 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고 학원마다 뭐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제가 했던 온라인 강의는 5, 6월이 이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5, 6월 강의는 스킵을 했고 그러니까 3, 4월 과정을 8월까지 한 3회독 돌리자는 생각으로 계속 돌렸고 그 사이에 저는 문제는 풀지 않았어요. 기출문제 집으로 따로 있던 것만 풀었고 그 외에는 뭐 시간 정해서 뭐 푼다 이런 거는 절대 하지 않았고 왜냐면은 저도 점수를 안 나올 걸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괜히 했으면 좀 좌절해서 좀 슬럼프가 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예 시험은 10월달 이전에는 전혀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민우 씨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를 이때쯤 보지 않고 네. 오히려 아마 5월, 6월은 단원별 기출문제 네. 강의일 거예요. 네. 그거에 집중하느니 차라리 3월, 4월에 기본 강의를 내가 돌려봐서 집중을 하셨고 네. 이제 시험은 나중에 9월, 10월 때 가서 내가 이 공부한 걸 한번 체크하셨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단원별 기출 문제보다는 내가 기본 강의에 대해 더 충실하게 여러 번 돌려봤다라는 걸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거죠. 네, 맞습니다. 다시 6월 중순부터 동차로 준비하면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강혜민 씨한테 지금 6월 중순부터 2차를 내가 처음 시작한다.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하는 네, 거예요? 처음. 그러면 6, 7, 8, 9 합격하죠. 합격해요? 네. 네. 아마 제가 느끼면은 6월 달에 되게 혼란스러운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많이 공부는 했는데 뭔가 머릿속에 남아있는 건 없고 들을 때마다 새롭고 문제를 적용하면 문제를 풀 엄두가 안 나는 시기가 아마 이때쯤인 거로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뭐 먼저 동차를 준비했던 민우 씨가 지금 6월 달을 준비하는 수험생들한테 지금은 어떤 거에 좀 중점을 두고 동차를 준비해야 되는지 말씀 좀 부탁을 드릴게요. 어차피 이거는 외워야지 풀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 외우는 걸 위해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이제 정말 모의고사를 보면 점수가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공부를 또 하다 보면 한 9월달 되면 또 점수가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이제 회독수가 올라가고 그리고 객관식 시험이라는 게 오지선다기 때문에 지문 한 개만 정확하게 알고 있어도 고를 수 있는 문제들이 또 존재하거든요. 공부가 100% 다 안 됐다고 하더라도 그 60점은 어느 정도 공부가 되면 넘을 수 있으니까 슬럼프 오지 말고 꾸준히만 한다면 저는 무조건 무난히 합격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두 분한테 동시에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동시에 예. 대답을 해주세요. 예. 만약에 내가 다시 공부를 한다. 예. 2차를 공부하고 여기 동차를 공부했을 때 지금쯤 하루에 한 과목씩 이렇게 하는 방법과 하루에 좀 몰아서 여러 과목을 하는 방법 중에 다시 한다. 네. 그러면 둘 중에 앞에 한 과목씩 한다 1번, 여러 과목을 하루에 몰아서 한다 2번. 자, 동시에 대답해 주세요. 하나, 둘, 셋. 1번. 1번. 예. 하루에 한 과목씩 확실하게. 하루에 한 과목, 예. 그러면 이 하루에 한 과목을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단락을 쪼개서 말씀하시는 아니요. 저는 하루에 한 과목이라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그 다음 과목을 이렇게 보는 게 평균적으로 한 60점 이상이 나오기에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지금 아마 인강이든 오프라인이든 단원별 기출문제를 강의를 하고 있을 거예요. 예. 지금 다시 6월로 돌아가면 단원별 기출문제 강의를 챙겨본다 아니면 챙겨보지 않는다. 챙겨본다 1번, 챙겨보지 않는다 2번. 하나, 둘, 셋. 2번. 2번. 둘 다 챙겨보지 않으신다? 예. 뭐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민우 씨 먼저 말씀해 주세요. 전 이미 저희 교육과정은 3, 4월에 기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 그걸로 충분하다 생각해서 안 챙겨볼 것 같아요. 강현민 씨는? 전 챙겨보는 게 좋죠. 근데 시간이 너무 뭐 기본서 보고 이렇게 일회독하면 거의 아마 8월가 있을 거예요. 아마 시간만 되면 다 보는 게 맞죠. 이게 여유롭게 할 수 있다면. 근데 이 시험이 정말 여유롭게 하면 한도 끝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저랑 비슷하게 계속 압박감을 느끼면서 이렇게 공부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1번이 기출 5개년 기출 문제, 공식적인 기출 문제. 2번은 모의고사 문제, 최근 모의고사 문제. 3번은 동영 모의고사 문제. 학원 인강에서 동영 모의고사로 이제 문제를 한 9월, 10월 때 하잖아요. 그다음에 4번은 백선. 학원에서 올해 시험을 위해서 백선 문제를 줘요.
이 중에서 본인한테 실제로 시험에 가장 자기한테 효과가 좋았던 걸 차례대로 나열을 해 보신다면 4번, 2번, 3번, 1번. 그거를 말로 풀어서 해 보시면 네. 백선이 제일 효과가 있었고.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 그리고 학원에서 매월 푸는 동영 모의고사. 네. 그럼 제가 정리해서 말하면 민우 씨 같은 경우는 동차로 준비하셨는데 가장 효과가 있었던 거에 첫 번째가 백선이 가장 효과가 있었고 두 번째가 매월 보는 모의고사를 좀 집중해서 봤던 게 이 두 가지가 네, 네. 효과가 있었다라는 거죠. 네. 저는 민우님이랑 좀 반대인 게 1번이 기출이고요. 2번이 백선. 이 정도의 문제 수준으로 출제가 되는구나라는 걸 머릿속에 인식했고요. 백선은 그 기본서를 옆에 두고 백선은 순서대로 그게 나오거든요. 100문제가 진도별로요. 그래서 그걸 체크하면서 기본서를 같이 보면서 한 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백선이 가장 1번일 수도 있는 상황이죠. 작년에 처음으로 모의고사가 동차로 합격 점수가 언제쯤 나왔나요? 저는 나중에 문제는 다 10월에 몰아 풀어봤거든요. 10월 1일 되는 순간부터 풀었는데 5번째 볼 때? 날짜로는 한 10월 중순 네, 정도나요? 중순? 그러니까 와. 근데 그때도 물론 고득점이 아니고 딱점이었어요. 그 이후부터는 다 합격이었나요? 아니요? 둘중 둘중 날죠. 네. 그럼 이번엔 강현민 씨한테 2차 시험 작년에 모의고사 계속 보셨다고 그랬는데 예. 언제부터 합격 점수가 나왔나요? 합격 점수가 정말 저도 비슷했던 게 9월 말? 올해 35회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는 수험생분들한테 각각 간단하게 응원의 메시지를 뭐 강현민 씨부터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지금 이제 한창 슬럼프가 올 시기인데 그 슬럼프를 극복하고 그 꾸준하게만 하면 마지막에는 점수가 어느 정도는 나오거든요. 열심히 꾸준하게만 하신다면 합격할 수 있어요. 네. 민우 씨도? 뭐 어느 한 과목은 그냥 꽈락만 넘기고 나머지 점수를 고득점으로 맞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런 건 좀 쉽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냥 꾸준히 저처럼 딱점을 맞게끔 골고루 공부하시는 게 아마 나으실 거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 얘기는 정말 이제는 어느 한 과목 고득점으로 해가지고 다른 그 시험 안 나오는 걸 평균을 끌어올리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앞으로 점점 더 어려울 거예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목별로 보면 보통 이제 40문제를 50분 동안 풀거든요. 그러면 한 문제당 거의 1분 안에 풀어야 돼요. 한 문제를 1분 안에 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문제를 읽고 지문을 읽었을 때 1, 2, 3, 4, 5번 지문을 읽었을 때 이 지문을 내가 한두 번쯤은 봤어야 돼요. 처음 보는 지문이 아니어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이거를 기존에 기출문제나 다른 문제를 풀면서 이 지문을 내가 봤어야지 얘는 맞아 아니야 라고 빨리빨리 해가지고 풀 수 있는 게 1분이거든요. 내가 그 지문과 그 문제를 처음 봤다 그러면 절대 1분 안에 풀지 못해요. 이 말은 제가 다시 설명드리면 뭐냐면 내가 지금처럼 문제를 처음 보는 느낌? 각 지문을 처음 보는 느낌이면 이 시험은 도저히 합격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이 지문도 내가 여러 번 봐야지 내가 실제로 시험 봤을 때 이거 다 한 번 읽어봤던 지문인 거야. 이건 맞아 아니야 맞아 아니야 해가지고 해야지 50분 안에 40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말은 뭐냐면 문제를 많이 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공인중개사 시험은 이해해서 푸는 시험이 아니고요. 결국 이 문제나 이 지문 1번부터 5번도 다 내가 어느 정도는 다 눈에 익었고 외웠던 문제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어요. 결국은 이 공인중개사 시험 6과목은 이해해서 푸는 시험이 아니다. 암기해서 푸는 시험이다라는 걸 꼭꼭꼭 강조를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어저께 34회,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를 다시 한번 출력해가지고 한번 봤거든요. 제가 실제로 풀었던 문제를 한번 봤는데 하나도 못 풀겠어요. 왜냐면 제 머릿속이 지금 다 날아갔거든요. 그때 분명히 저는 4문제 중에 3문제를 맞췄었는데 지금 한 문제도 못 맞추고 그때 봤던 지문이 다 새로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제가 시험 봤을 때는 안 그랬거든요. 시험 봤을 때는 내가 봤던 1번부터 5번까지 지문이 다 한 번 이상은 내가 봤던 지문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분 안에 풀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내가 이해해서 풀겠다, 처음 보는 문제다, 내가 풀 수 있다,
이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 이 기출문제나 백선이나 동영 모의고사나 이 문제를 보면 그 지문이 똑같이 짬뽕해가지고 섞여서 다시 나오는 거예요. 이 시험은 새로운 지문이 나오지 않아요. 예전에 나왔던 지문을 서로 짬뽕해가지고 작년에 정답이었던 지문이 올해 오답으로 나오고 작년에 오답이었던 지문이 올해 정답으로 나와서 이걸 누가 그 지문을 눈에 많이 익히고 외우느냐의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